배우 윤이나라입니다. 이 장면은 엔딩 장면입니다. 저는 6년간의 대구 생활을 정리하고 이번 여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곳에는 당장 살 곳도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기다려주는 동료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왜 그곳을 떠났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제자들만이 있는 곳을 당국에 알려준 자에게는 은 30리플을 준다고 한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은 거니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겨주기보다는 내가 그걸 해야지. 오늘날까지 내가 그에게 바친 이 오직 뇌물수적인 사랑으로 볼 때 이것이 마지막 인사, 나의 의무. 내가 팔아야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좋다. 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다. 이 순수한 사랑의 탐욕 앞에서는 그 어떠한 형벌도 지옥에 엎어도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한 거다. 그렇게 나는 몸부림칠 정도로 굳게 결심했다. 지독합니다! 지독합니다! 고약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네,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아주 토막을 내서 죽여주십시오. 그 사람은 제 스승입니다. 제 주인입니다. 하지만 34입니다. 저랑 동갑내기입니다. 저랑 2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별반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처럼 지독한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 오늘날까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심술궂은 격려를 받아왔는지, 얼마나 조롱을 받아왔는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았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다면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남몰래 그 사람을 얼마나 감싸주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 자신조차도 모를걸요? 아니, 그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썩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심술궂게 격려한 겁니다.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난 겁니다. 그 사람은 멍청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자신에게 엄청난 열등감이라도 되는 양 생각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래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멍청한 소리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누군가한테는 굽신굽신 머리를 숙여야 하는 법이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고생한 끝에 남을 제어해 갈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보자면 그저 햇병아리죠. 만약에 제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저 멍청한 제자들과 함께 저 들판 어느 구석에선가 꼬꾸라져 죽었을 겁니다. 전요,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하고, 군중들에게서 슬쩍 헌금을 우려내고, 동네 부자들한테서 헛난물을 걷어들이고, 잘 곳 마련과 일상에 입을 것, 먹을 것 구매까지 온갖 수고는 아끼지 않고 애써줬건만, 그 사람은 물론 그 멍청한 제자들조차 저한테 한마디의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 야고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멍청이들의 무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용할 양식이라도 구해오지 않았더라면 다들 굶어 죽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은 제가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 체하고 언제나 사치스러운 소리만 하는데, 한날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을 때에도 눈앞에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저는 그야말로 힘겹게 변통해서 그럭저럭 먹을 것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말하자면 저는 그 사람의 기적의 조수 노릇을, 위태위태한 마술의 조수 노릇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저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는커녕 저는 상당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애처럼 욕심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돈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무리 마구 생각하고 모아도 있습니다. 그 돈을 다 쓰게 만들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가난한 장사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신가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차곡차곡 모은 돈을 아무리 바보같이 마구 쓰더라도 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윤이나라는 뿌듯했고 체면이 섰다. 학교에서 연기를 할 때에도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장학금을 받거나 큰 역할에 캐스팅이 되고, 또 교수님들의 신임도 항상 받아왔기에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들어간 극단은 꽤나 이름 있는 배우들이 속한 극단이었다. 그리고 막연히 나도 곧 저런 선배들처럼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극단 생활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 극단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알바를 하는 것도 선배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모아두었던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연습이 끝나면 언제나 술자리가 이어졌다. 식사는 대부분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이었고 그녀는 점점 극단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한잔하자고 연락이 왔다. 고민이 됐다. 이유는 그녀의 지갑이 아주 가벼웠기 때문이다. 반겨주는 친구들, 그녀와는 다른 세계에서 평범하게 사는 친구들,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떠들 수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겉으론 웃으며 멀쩡한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버스와 지하철은 끊겼고 지갑에 교통카드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서울역 방향으로 걸었다. 뚜벅뚜벅 걸었다. 한참을 걸어 한강을 건넜을 때 다행히 심야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고단했다. 그렇게 그녀는 세수를 하다가 하염없이 울었다. 그녀가 꿈꿨던 대학로는 평범하지 않았다. 다들 그렇게 살아. 다 청소부터 시작하고 선배들 공연 많이 보고 배우고 존버하면 너도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어. 돈 못 받고 노동력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법칙에 따라 토달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것을 그들은 평범한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세계에서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평범하지 않은 페이를 받고 평범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윤이나라는 연기하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라고 그녀는 생각하게 됐다. 그 사람은 이제껏 아무리 여자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물과 같이 아름답고 고요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판단력이 쇠했어. 777 못하기 싫이. 그 사람은 아직 젊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동갑내기 아닌가? 게다가 난 그 사람보다 겨우 2달 늦게 태어났다. 젊다는 것에는 다를 게 없잖아. 게다가 난 버티고 있어.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여자에게도 난 흔들린 적이 없었잖아. 베타니아 마을에 마르타 마리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타는 허대가 엄청 크고 성격이 거칠고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한다는 것 빼고는 뭐 볼품없는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인 마리아는 허우대도 작고 피부도 하얗고 부드럽고 손발도 작고
호수처럼 깊고 맑은 큰 눈은 언제나 꿈꾸던 먼 곳을 바라보는 자태로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신기할 정도로 아주 기품이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저만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 동네에 갈 때 뭐 흰색 비단이라도 하나 사서 줄까 말이죠. 엿새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 차 있는 석고 항아리를 끌어안고 글쎄 그 사람이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더니 그 향유를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시게 하고서는 그 신뢰를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하게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이 긴 머리카락으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방 안은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했고 아주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너무나도 화가 치솟아서 신뢰되는 짓을 하지마!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봐, 옷이 다 젖어버렸잖아. 게다가 이 비싼 향유를 다 쏟아버리다니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은 거야? 이 정도 향유량이라면 300데나리온이나 돼. 이 향유를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냅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제 쪽을 쳐다보고서는 여자를 야단 쳐서는 안 된다.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 여자가 너희들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러주기 위함이다. 온 세상 어느 곳에서나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야기도 기념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맺었을 때 그 사람의 창백한 뺨은 약간 상기되어 빨개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저는 분합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원통합니다. 그 사람이 젊다면 나 역시 젊다.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왔습니다. 아, 속았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나리! 그 사람은 제게서 제 여자를 빼앗아갔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그 여자가 내게서 그 사람을 빼앗아간 거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천박한 일은 털끝만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통합니다.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을 정도로 분했습니다. 무슨 까닭에서일까요? 질투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악독이지요. 제가 이다지도 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바쳤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따뜻한 말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 따위 천박한 농부 아가씨 입장을 볼을 불켜가면서 두둔하셨다. 그 사람은 역시 깔끔하지 못해. 가망이 없어. 때가 됐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문득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연계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백화점에서 알바하면서 돈을 번 적이 있었어. 돈? 좋지. 돈을 벌어야 만난 것도 먹고 이쁜 것도 사고 친구들도 만나고. 돈? 환장하지. 자, 이번 주 희곡 기스테 뭐야? 무슨 작품이야? 다들 읽어왔지? 20분 시간 준다. 소리내서 연습하고 순서 정해라. 안녕하세요, OM입니다.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OM은 이태리 유기농 코스메틱 브랜드예요. 가장 잘 나가는 건 토너 스트링젠틀한 클렌즈 밀크 토닉팜이 가장 유명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알바하면서 통장에 돈 꽂히면 기분 좋지. 놀러가자. 좋아. 이태원 가자. 롯데월드 가자. 가평 가자. 해외여행 가자. 대구 방콕 파타야 오키나와 가자. 그러다 보면 개털대. 연기로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그런 일반적인 직장? 이력서에 공연 말고는 쓸 게 없어. 몰라. 일단 넣어봐. 사람들 많이 지원하는데 최종 3명 중에 나랑 네가 된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오래오래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붙었다.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오랜 시간 일만 하게 됐다. 이스트 가면은 제가 찍겠습니다. 깔끔한 이미지, 고민가고 이미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모델 에이전시입니다. 제약회사 바이럴 광고권이고요. 3개월 노출입니다. 촬영은 4월 1일 1회차 촬영이고 피포업 30만원이고 피는 30%인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광고 모델 에이전시입니다. 송혜견님 섭외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로엠이라는 브랜드고요. 송혜견님, 여성복 쪽으로 웃기신 게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시고 왼쪽, 오른쪽 전신 순으로 찍겠습니다. 나라야, 쉬는데 미안해. 진짜. 지금 워터파크 건으로 빨리 모델 5명 더 찾아봐.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호리한 애로 말고 건강미 넘치는 애로 5명 더 찾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1시간 정도요? 40분 시간 줄게. 얼른 찾아. 네. 나라야, 됐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라야, 됐니? 3명 정도 찾았어요. 나라야, 됐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나라야, 지금 빨리 달라고 난리다. 그리고 나머지도 빨리 5분 안에서 찾아. 네, 알겠습니다. 고단했다. 꽃이란 것은 시들기 전까지 꽃 아닌가? 아름다운 동안에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다.
그 사람이 죽는다면 나도 함께 죽는다. 그 사람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내 손으로 죽여드리자. 다른 사람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몽땅 엉터리다. 세상에 어찌 그리 달콤한 말만 있단 말인가. 난 신을 믿지 않는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애당초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아름다움만은 믿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난 그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사랑한다. 난 그저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설교 따위는 관두게 하고 나와 단둘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난 이승의 기쁨만을 믿는다. 다음 세상의 심판 따위야. 그 사람을 죽여주세요. 나는 첫째로 태어났다.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모두에게 아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날 가끔씩 외할머니 댁에 맡기곤 하셨다. 우리 외할머니, 큰 삼촌, 작은 삼촌, 사촌 동생 모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명절에 삼촌들을 만나면 가끔 내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신다. 했던 이야기 하고 또 하고. 어른들 말에 의하면 나는 밥을 아주 느리게 먹는 아이였다고 한다. 나라야, 너 역곡 살았을 때 기억나? 아니? 할머니가 너 밥 먹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 한 숟갈 먹고 도망가서 한참 놀다 오고. 할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았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날 예쁘게 꾸미고 사진 찍어주는 걸 참 좋아했다. 그래서 옛 사진들을 보면 헤어스타일이나 표정, 포즈가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진 찍히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다. 나라야, 여기 봐. 예쁜 표정. 자, 모델처럼 허리에 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참 좋아했다. 미술학원 여름 캠프에서도, 가족끼리 휴가를 가서도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어 제끼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 잘한다 우리나라! 아이고 예쁘다! 사실 내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다기보다 이런 어른들의 칭찬이 더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 사랑받는 느낌 뭔지 아니까? 그리고 나는
TV 보는 걸 참 좋아했다. 우리 집에는 큰 브라운관 TV가 있었는데 문득 만화 영화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엄마, TV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작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기하는 거야. 연기? 그렇게 나는 성우와 배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막연히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별로였다. 그냥 공부나 해야지. 그렇게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여름날 친구한테 공연을 초대받았다. 야 윤나, 나 명동에서 연극 공연하는데 너 보러 올래? 보러 갈게. 야, 근데 너는 어떻게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야? 나도 그 청소년 극단 들어갈 수 있어? 응,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어. 고민이 됐다. 연기를 할 수 있는 청소년 극단이라니.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연습실에 모여서 같이 몸도 풀고 연기 훈련도 하고 MT도 가서 단합도 다지고 공연 연습도 하고 나도 무대 위에 올랐다. 극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 기분. 조명 불빛의 아름다움. 긴장감 넘쳤던 오퍼실. 화이팅을 외치던 분장실. 그리고 두근거렸던 무대 위. 객석. 그리고 박수 소리들. 조명을 하나 달아요. 적당한 곳에 너를 비출 조명이야. 그 다음엔 빛이 천천히 들어와야 돼. 그렇게 시작해줘. 그렇게 시작해. 너를 비출 조명이야. 네가 무대에 있어줘. 우리 연극 처음 시작했을 때 너도 그 무대에 서고 싶었잖아. 빛이 천천히 들어와야 돼. 전윤환의 전윤환. 자의식 과잉 중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리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뒤를 따랐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성 근처에 갔을 때 길바닥에서 늙어 빠진 나귀를 발견하고선 그 위에 올라타고선 이 모습을 보라, 이 임금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된 그대로라고 제자들에게 겸연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마는 저 혼자만은 왠지 떨떠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그토록 그리고 그리던 6월절 축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인가? 이것이 저 다윗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다 늙어 빠진 나귀를 타고 토독토독 나아가는 가련한 광경이었던가? 아, 이 사람도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아, 하루 연명하면 연명한 만큼 저 사람도 추태를 노출할 뿐이구나.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사도 상관없다. 하루속히 그 사람을 죽여드려야겠다고 쓰라린 결심을 굳힐 뿐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빨강, 파랑, 노랑, 가지각색의 옷을 되팽개치는가 하면 혹은 종려나무까지를 쳐서 길바닥에 깔고 그 사람을 환희에 댔다 맞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 사람과 나귀를 뒤흔들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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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I say 호산, you say 나, 호산, 호산. I say 호산, you say 나, 호산, 호산. 이렇게 열광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멍청한 놈들이다. 다들 천국이라도 본 듯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추기를 해대는가 하면 어쩔 줄 몰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꼬락서니를 보고 있는 동안에 저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해온 스라인 군국의 나날이 떠오른지라 눈두덩이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나귀에서 내리시더니 끈 하나를 집어들고 그걸 휘두르면서 신전 안에 있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서는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하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처럼 자상하신 분이 이처럼 출치전뱅이 같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니 저로서는 아무래도 머리가 이상해졌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신전을 부수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터이니.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이지요.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자중자애를 까먹은 거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무렵부터 슬금슬금 느끼고 있었던지라 대사제에게 체포되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졌던 거지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확실하게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 안달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미쳤습니다. 이토록 지각 없는 소리를 해대다니 우쭐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바보다. 지 분수도 모른다. 태평스러운 작자다. 그 사람의 죄는 벗을 길이 없다. 기필코 십자가 그걸로 정했습니다. I say 부상, you say 나 부상, 부상. 네, (1등) 10억, 당첨 확률 500만 분의 1. 2등 1억, 166만 6,666.7분의 1. 3등 1000만 원, 20만 분의 1.
2년 정도 소극장에서 공연 위주로 하다 보면 국공립 작품이나 국립극단 시즌 단원 거쳐서 두산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우람문화재단에서 주인공하고, 운 좋으면 동아영상 도전? 수상? 응? 독립영화도 틈틈이 찍고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고,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랑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그렇게 드라마 조연하다가 인생장 만나서 주인공도 하고,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넷플릭스도 찍고 왓챠도 찍고 디즈니도 찍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하다가 보면 걸려라 먹고 살 걱정 없이 새벽 3시에 쿠팡 안 가도 되게 걸려라. 월세 걱정 없도록 걸려라.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 2-3년 더 버티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포기를 해야 되나? 나 그전에도 한 번 배신했었는데 또 배신을 해야 되나? 그렇게 다른 일 하다가 이 일이 또 좋아지고, 그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40대가 되고 이 일을 계속 쭉 하다가 힘들면 그때는 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날의 나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나 있을까? 저는 적당한 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사제 13명은 언덕 위에 오래된 음식점의 2층 방을 빌려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막 식사를 하려던 차, 그 사람은 불쑥 일어나더니 식탁 위의 물동이에 물을 대야에 쏟았고 그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하며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그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을 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운 거야. 도로 마음이 쇠약해져서 무지하고 몽매한 제자들에게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 된 게 틀림없어. 가여라. 그 사람은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 꼬락서니를 보니 갑자기 강렬한 오열이 밀려왔습니다.
문득 저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싶어졌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아, 당신을 버려서는 안 되지. 당신은 언제나 따뜻했지. 당신은 언제나 올바른 자였지. 당신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이었지. 당신은 언제나 빛을 발할 정도로 아름다웠지. 당신은 분명 하느님의 아들이야.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팔아먹으려고 요일삼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을 팔아넘기다니 이 얼마나 가당찮은 말이던가.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당장 여기서 떠납시다. 요하나 와라, 베드로야 와라, 야고보도 와라, 모두 와라. 우리 모두 우리의 살뜰한 주님을 지켜서 일평생 오래오래 살아나가자 하고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나오던 사랑의 말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가슴에 불을 거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일종의 숭고한 영감에 사로잡혀 뜨거운 용서를 미는 기분 좋은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고, 이윽고 그 사람은 제 발을 찬찬히 정성껏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제 발의 물기를 부드럽게 훔쳐주었습니다. 그때의 감촉이란, 난 그때 천국을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그 다음은 빌립보의 발을, 그 다음은 안드레의 발을, 그 다음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고, 베드로는 당신은 어째서 저 따위의 발에 씻기시는 겁니까? 하고 불만스럽게 말했고, 그 사람은 웃으면서 답했는데,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너는 당장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만으로도 너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깨끗했으면 좋으려니만, 모두가 깨끗했으면 좋으려니만, 모두가 깨끗했으면 좋으려니만, 아차 싶었습니다. 망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 전까지 내가 그 사람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나의 어두운 마음을 알아차린 거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 나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깨끗해져 있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구나. 그것을 몰라. 아니야! 아닙니다. 한번 구멍을 타고 나오려던 절규를 나의 비굴한 마음이, 나의 나약한 마음이 침을 삼키듯 삼켜버리고 말았다. 할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나는 역시 깨끗해지지 않은 걸지도 몰라라는 기분이 들더니 방금 전까지의 그 비굴한 반성이
추하고 컴컴하게 부풀어 올라 나의 오장육부를 들쑤신다 싶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분노의 마음이 꾸역꾸역 불꽃을 피우며 분출했던 것입니다. 내가 글렀어. 그래 글렀어. 나는 저 사람 밑바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거야. 팔자, 팔아넘기자.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함께 죽는 거야 하는 이전의 결심이 다시금 눈을 떠 나는 완전한 복수의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속마음이 2번, 3번 뒤집히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신 듯 조용히 식사를 이어나갔고 문득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흐느끼는 듯한 시음하는 듯한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으므로 모든 제자들은 까무라치듯 일어나 놀라서 그 사람 주위에 둘러앉아 주여! 그것은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여! 그건 저를 가리키시는 겁니까? 하고 노성을 질러댔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자에게 한쪽의 빵을 줄 것이다. 그자는 불행한 자이다. 참으로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의외로 분명한 말투로 말하고서는 어김없이 저의 입에 한쪽의 빵을 넣어 주었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연기자들은 연기를 포기하지 못할까? 독백 대본으로 써줘. 조건 검색. Ironic and creative. 안녕하세요, 챗 GPT입니다. 왜 연기자들은 연기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게요, 사실 한번 입에 붙은 연기는 떼어내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몸에 박힌 물렁이같이 한번 맛보면 더 이상 놓치기 싫어져 버리는 거죠. 또한 연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고독하고 어렵기 때문에 연기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충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정이 솔직해지고 그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시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 연기를 통해서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연기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연기에서 배운 것들은 삶에서 언제든지 쓸모있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제 독백 대본을 써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연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뭐 어때? 내 삶에서 연기는 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조건 검색. Cold and creative. 왜 연기자들은 연기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기에서 찾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연기는 그저 배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는 살아 숨쉬는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물은 단지 대사를 외우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우리 연기자들이 연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더 큰 감정과 인생 경험을 선사해 줄 것임을 알기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연기에 헌신할 것입니다.
조건 검색. Pessimistic and creative.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연기자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노력이 결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고뇌에 시달리게 된다. 대본을 쓰려면 먼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이미 엄청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공연을 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더 많은 경험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본을 쓰겠다. 이 대본은 연기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본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실패에 대한 것이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나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노력할 것이다.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 손으로 죽여드리자.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함께 죽는 거야. 나리, 전 이미 마음을 다잡았던 터라 부끄럽기보다는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리, 그 사람은 저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거라 라고 말했고, 저는 당장의 음식점을 뛰쳐나와 어둠 속을 냅다 달리고 달려 이곳에 도착했고 서둘러서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리, 붙잡아서 몽둥이로 때리시고 발가벗겨 죽여주십시오.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저를 수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고얀 놈! 나리, 준비가 되셨나요? 즐겁습니다. 예, 기쁩니다. 오늘 밤은 저로서도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리, 제가 오늘 밤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선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전 오늘 밤 그 사람과 어여시 어깨를 나란히 서볼 겁니다. 두려워할 건 없어요. 피로해할 것도 없고요.
전 그 사람과 동갑내기입니다. 똑같은 어엿한 젊은이지요. 이 돈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은 30립이라. 그렇군요. 아니, 거절합니다. 얻어맞기 전에 걷어들이세요.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호소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집어치워! 죄송합니다. 받겠습니다. 저는 장사치 아니던가요? 그 돈 때문에 그 우아한 사람한테서 늘상 경멸을 받아오지 않았던가요? 그래, 나는 장사치 아니었던가? 업신 여김을 받는 이 돈으로 그 사람에게 멋지게 복수를 해주어야지. 이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복수의 수단이다. 꼴 좋다. 그 적자는 30립에 팔릴 거야. 난 영한치도 울지 않을 거야. 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애당초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지. 나리, 전 거짓말만 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그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던 게 틀림이 없어.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도 돈을 벌게 해주지 않으리라는 걸 오늘 밤 확인했으니까 나는 장사꾼 아니었던가? 빨리 배반을 한 거지. 돈이라. 세상은 돈뿐이야. 얼마나 멋진가 말이야. 저는 째째한 장사치입니다. 아주 갖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받겠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제 이름은 장사꾼 유다. 가로 유다. 새소리가 시끄럽군요. 어디서 이렇게 울어대는 거지? 지지배배 지지배배. 뭘 떠들고 있는 거지? 언젠가 바닷가에서 그 사람이 문득 제게 자네한테는 참 신세가 많아. 자네의 외로움은 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법일세.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고 싶어졌습니다. 당신 한 분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이나라입니다. 이 장면은 엔딩 장면입니다. 저는 6년간의 대구 생활을 정리하고 이번 여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장 살 곳도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기다려주는 동료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왜 그곳을 떠났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